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소말리아 해적들조차 떨게 만들었습니다. 2011년 그 운명의 날 이후 한국 선박을 건드리는 해적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13년이 지난 지금도 소말리아 해적들은 한국 국기만 보면 즉시 후퇴합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전설적인 이야기를 완전 공개합니다. 이 놀라운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2011년 3월 15일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 5시 32분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가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화물선 한바다호의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고속정 3척이 포착됐습니다. 선장 한동훈은 즉시 비상경보를 울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건 해적선이었습니다. 갑판 위로 올라온 무장괴한들의 모습에 선원들은 경악했습니다. AK-47로 중무장한 소말리아 해적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압둘라이 유수프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모두 갑판으로 나와 저항하면 죽는다. 해적들의 우두머리 오마르 하산이 영어로 고함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흉터가 새겨져 있었고 차가운 눈빛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선원 23명이 모두 인질로 잡혔습니다. 한국인 5명, 필리핀인 12명, 인도네시아인 6명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는 긴급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소말리아 해적들이 우리 화물선을 납치했습니다. 강철민 국방부 해외작전 총괄이 긴급히 보고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선원 23명, 전원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그중 한국인이 5명입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몸값은 얼마를 요구했나? 1,000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경험상 이들은 계속 금액을 올릴 겁니다. 박미래 국정원 해외팀장이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압둘라이 유수프라는 해적이 배우입니다. 소말리아에서도 가장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자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손에 죽은 인질이 50명이 넘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경우 보통 협상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돈을 주고 인질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즉시 구출작전을 준비하라. 협상은 시간 벌기용으로만 활용한다. 각하, 위험합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다른 테러 집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박미래가 우려를 표했지만 대통령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한편 아덴만의 문무대왕함에서는 이준석 작전팀장이 긴급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해적선의 정확한 위치는 소말리아 연안에서 50km 지점입니다. 하지만 계속 이동하고 있어서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이준석은 지도를 펼쳐놓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UDT, SEAL 출신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중 침투 전문가였습니다. 적의 무장 상태는 AK-47과 RPG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원은 대략 15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인질의 상태는 아직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적들이 언제 해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수전팀 준비 상황은 18명 전원 출동 대기 중입니다. 좋다. 작전명은 검은 독수리로 한다. 이준석이 선언했습니다. 해적선 안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화물칸에 갇혀 있었고 물과 음식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선장은 다른 선원들을 격려하려 노력했습니다. 정부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지만 필리핀 선원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장님, 정말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 젊은 필리핀 선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반드시 나간다. 우리나라는 국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한동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6일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흐메드 알리는 휴대폰이 울리자 즉시 받았습니다. 그는 소말리아에서 몇 안 되는 한국 우호 세력의 지도자였습니다. 알리, 급한 부탁이 있다. 전화기 너머로 박미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래 누나, 무슨 일인가? 알리는 유창한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한국에서 2년간 유학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압둘라이 유수프가 우리 선박을 납치했다. 인질이 23명이다. 알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악마 같은 놈이 위치를 알아보겠다. 하지만 위험하다. 그자는 협상을 잘 안 한다. 협상할 생각 없다. 우리는 직접 구출할 거다. 박미래의 말에 알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친 짓이다. 압둘라이는 15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고 모두 중무장했다. 우리는 한국이다. 박미래의 단호한 목소리에 알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한국이 나를 도와주었듯이.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아시나요? 2019년 8월 러시아는 자국 유조선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당하자 특수부대를 파견했습니다. 스페츠나즈 30명이 투입됐지만 작전은 참혹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인질 12명 중 4명 사망, 러시아 특수요원 2명 부상.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이반 페트로프 대령의 증언입니다. 해적들이 인질을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침투하자마자 인질 2명을 즉시 사살했어요. 2020년 프랑스도 비슷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작전 실패, 선원 8명 중 3명 사망, 나머지도 중상.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21년 미국의 사례였습니다. 네이비실 팀 6이 투입됐지만 작전은 완전한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인질 전원 사망, 실 팀원 3명 부상. 그들은 우리가 접근하자마자 인질들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시체만 건져 올렸어요.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들도 소말리아 해적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달랐습니다. 모두 같은 실수를 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화력으로 압도하려 했지만 해적들이 인질을 방패로 사용하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해야 한다. 이준석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까지 모든 나라가 이런 작전에서 실패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해적들에게 시간을 줬기 때문이다. 이준석이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소음 없이, 흔적 없이, 그림자처럼. 한편 소말리아 연안 모가디슈 항구에서는 파티마가 압둘라이의 부하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마르가 부하 2명과 함께 나왔다. 그녀가 알리에게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한국 놈들이 돈을 안 가져온다면 내일부터 하나씩 죽이기 시작할 거다. 오마르의 음성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000, 한 푼도 깎지 말라고 했다. 한국은 돈이 많으니까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고. 파티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인질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을 예정이야. 파티마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상황이 심각해. 오늘 밤부터 인질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을 예정이야. 알리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알겠다. 한국 친구들에게 즉시 연락하겠다. 서울 청와대에서 박미래가 알리로부터 급보를 받았습니다. 각하, 해적들이 오늘 밤부터 인질들에게 음식 공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작전을 시작해라. 각하, 아직 야간이 되려면 몇 시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주간 작전은 너무 위험해요. 우리 국민들이 굶고 있는데 기다릴 시간이 없다. 알겠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라. 그날 저녁 7시 선원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선장님, 배가 너무 고파요. 젊은 필리핀 선원이 한동훈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구해줄 거다. 닥쳐. 돈 가져올 때까지 아무것도 없다. 해적들이 문틈으로 욕설만 퍼부었습니다. 내일까지 돈이 안 오면 한국인부터 죽이기 시작한다. 오마르가 부하들과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밤 11시 문무대왕함에서는 이준석이 마지막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선 통신 테스트. 1팀 정상, 2팀 정상, 3팀 정상. 야간 투시경 작동 확인. 모두 정상입니다. 소음기 장착 확인. 모든 무기의 소음기 장착 완료.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준석이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해적 제압이 아니다. 인질 구출이다. 해적 1명을 놓치더라도 인질 1명이 다치면 작전은 실패다. 이해했습니다. 좋다.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단이다. 불가능은 없다. 새벽 3시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작전명 검은 독수리 최종 브리핑을 시작한다. 목표 선박까지의 거리는 50km. 고속정으로 접근 후 마지막 1km는 수중 침투한다. 1팀은 선수로, 2팀은 선미로, 3팀은 좌현으로 동시 침투한다. 작전 시간은 최대 30분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출할 사람들은 단순한 인질이 아니다. 우리의 동포다. 우리의 가족이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조국을 믿고 우리를 믿고 버티고 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배신할 수 없다. 검은 독수리 작전 개시한다. 세 척의 고속정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2024년 3월 17일 새벽 4시 아덴만 해상에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고속정 세 척이 파도를 가르며 목표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바다에서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표까지 5km. 이준석의 음성이 무전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엔진 정지. 수중 침투 준비. 팀원들이 일제히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1km의 거리를 단 20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한바다호 시각 확인. 200m 길이의 대형 화물선이 어둠 속에 떠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해적 2명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지만 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팀, 선수 쪽 접근 시작. 2팀, 선미 쪽 접근 시작. 3팀, 좌연 접근 시작. 3개 팀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갑판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해적 2명은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아흐메드, 졸지 마라. 알았다, 알았어. 어차피 아무도 안 와. 해적들은 담배를 피우며 한가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배 밑에서 죽음의 그림자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이준석이 선수 쪽 로프를 조용히 던졌습니다. 그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1팀 침투 완료. 2팀 침투 완료. 3팀 침투 완료. 18명의 특수요원들이 모두 배 위에 올라왔지만 해적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작전 개시. 경계 근무를 서던 해적 2명이 조용히 제압됐습니다. 목을 조여 기절시키는 완벽한 수법이었습니다. 총성도 없고 비명도 없었습니다. 2팀, 인질 위치 확인. 화물칸에 갇혀있던 선원들은 모두 깨어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한동훈 선장이 화물칸 문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단입니다. 구출하러 왔습니다. 정말 한국군입니까? 한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이제 안전합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다른 선원들도 모두 구출합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선원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왔습니다. 해적 두목 오마루와 부하 5명이 선장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3팀, 선장실 포위 완료. 내일 아침에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올 거야. 오마르가 부하들과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섬광탄 준비. 3, 2, 1점, 돌입. 문이 벌컥 열리면서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선장실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야? 뭐가 일어나는 거야? 오마르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특수요원들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모든 해적을 제압했습니다. 단 10초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으악, 놓아줘. 오마르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압둘라이 유수프는 어디 있다? 보스는 모가디슈에 있다. 하지만 이미 도망갔을 거야. 새벽 4시 30분. 검은 독수리 작전 완료. 인질 23명, 전원 구출, 해적 15명 전원 제압. 이준석의 보고가 서울로 전달됐습니다. 작전 시간은 정확히 30분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인질도 다치지 않았고 특수요원들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모두 무사합니까? 강철민의 목소리에 믿기지 않는다는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 모두 건강합니다. 곧 귀국시키겠습니다. 한동훈 선장은 구출된 후에도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우리를 구하러 왔나요? 네, 선장님.
대한민국은 국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선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자국민이 아닌 자신들까지 구해준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소말리아 전체로 퍼졌습니다. 정말이야? 한국군이 압둘라이를 박살냈다고? 응. 30분 만에 모든 것이 끝났대. 인질은 모두 무사하고. 불가능해. 그 누구도 압둘라이를 이길 수 없어.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소말리아에서 가장 강력했던 해적 조직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흐메드 알리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한국이야. 정말 대단한 나라야. 파티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고. 소식은 소말리아를 넘어 전 세계 해적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안 된다. 왜? 걔네들은 협상하지 않아. 바로 군대를 보내서 다 죽여버려. 정말? 소말리아의 압둘라이도 30분 만에 끝났대. 인질은 모두 살리고. 해적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철칙이 생겼습니다. 한국 선박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이는 곧 전 세계 모든 해적 조직에 전파됐습니다. 1년 후인 2025년 3월, 압둘라이 유수프는 소말리아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달랐어. 협상할 생각도 없었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30분이야. 단 30분 만에 모든 게 끝났어. 우리 부하 15명이 모두 제압당하고 인질은 모두 무사했지. 그게 정말이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해? 그날 이후로 소말리아에서 한국 선박을 건드리는 해적은 한 명도 없어. 5년 후인 2029년, 한국 해운업계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선박만 해적 공격을 받지 않는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현대상선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박들은 여전히 공격받고 있는데 우리만 예외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있는 것 같아요. 10년 후인 2034년, 국제해사기구에서 놀라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선박의 해적 피해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기록입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비결을 묻자 한국 정부는 단순 명료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현재 2037년, 작전 13년 후, 리차드 플래너건이라는 국제해상 안보 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13년간 단 한 건의 공격도 없다니. 그는 한국 해운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 하나의 사건이 13년간 지속되는 효과를 낸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해적들은 기억합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파티마는 지금 소말리아 정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저도 한국에서 공부했지만 그들의 국민에 대한 사랑은 정말 각별해요. 그날 이후로 소말리아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존경과 경외심이 섞인 감정이죠. 지금도 해적들이 한국을 피한다고 들었는데, 네, 완전히 피해요. 한국 국기만 봐도 돌아서 갑니다. 그날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죠. 이준석은 현재 해군 제독으로 진급해 해군 특수전사령관을 맡고 있습니다. 특별한 작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국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니까요. 하지만 그 효과가 13년간 지속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한국은 자국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오래 기억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자랑스럽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작전이 이렇게 오랜 기간 효과를 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처럼 자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2037년 현재 한국 선박들은 전 세계 어디든 안전하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13년 전 그 하루밤의 작전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들도 이제 더욱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국이 언제든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전 세계에 각인된 것입니다. 소말리아의 한 어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마음은 바다보다 크다. 자기 국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라다. 그날 밤 18명의 특수요원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의지였고 국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13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바다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선박들이 오늘도 안전하게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13년 전 그 새벽 어둠 속에서 동포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18명의 영웅들 덕분입니다. 그들이 증명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그 의지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은 독수리 작전은 끝났지만 그 전설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우리나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